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저희가 동포 분들에 관련된 비자를 설명해 드리는 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영역들이 순수한 외국인들 굉장히 비자가 복잡하잖아요. 예, 그런 쪽에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포분들께서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F4나 F5 특히 동포, 제동포 비자 관련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D 계열 비자, E 계열 비자, 그리고 F 계열 비자. 특히 이제 동포 쪽은 동포 쪽만 전담을 하시는 행사님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연락을 받은 동포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랬었어요. 동포 분께서 이제 선생님께서 H2로 이제 F4 포함해서 4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7년을 근무하셨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갔는데 이제 최근에 그 지금 오늘 강의해 드릴 F5 14, F5 14라는 비자를 최근에 아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영주권은 반드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유튜브라든가 다른 쪽에 검색을 해보면 정보가 많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동포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올린 유튜브에 댓글로 조금 험한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지금 다른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알려드리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 이제 제 강의 들으지 마시고 예, 좀 더 나은 행여사님들 강의라든가 동포 쪽에 관련되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려드리는 제동포 관련되어 있는 강의는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제가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제 강의를 좀 들어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분이라도 저 강의에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강의를 만들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2 방문 취업에서 대부분 우리 동포분들께서는 이제 F4 재동포 비자로 일반적으로 변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동포 변경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제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제가 이제 동포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주 자격을 이제 하고 있는 거가 F5, 6 비자예요. 예, F5, 6는 F4 비자에서 2년, 그리고 전년도 소득이 GNI 한 배, 로 이제 소득을 충족하게 되면 F5, 6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F5, 6로 제가 담당했던 대부분 분들은 그 영어권 국가에서 사신 미국,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네덜란드, 뭐 유럽 쪽, 그리고 호주 쪽에서 한국말은 잘 못하시고 이제 영어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영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상담을 하면서 F5, 6 비자를 변경을 여러 건을 해드렸는데 순수하게 이제 중국 동포라든가 그런 CIS 지역의 동포분들에 관련돼서 F5, 6 비자로 변경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F5, 14 비자로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이상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선생님께서 이 정책이 작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셔서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해서 F5 14 비자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우리 동포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지금 현재 요건이 되는데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F5 14, F5는 F 계열의 5 영주 자격에 이제 14 세부 분류 코드로 14 비자입니다. F5 1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문 취업 H2뿐만 아니고 H2에서
제휴동포 비자인 F4 비자로 변경하신 우리 그 동포분들께서도 다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4년 이상 근무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꼭 이게 제조업뿐만이 아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첫 번째로 기본 요건, 그 다음에 소득 요건 또는 기능 자격, 그리고 준비 서류, 이런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꼼꼼히 들으시면 이미 3년을 일하고 있든지 2년을 일하고 계신 동포분들에게는 조금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 요건, 방문 취업 H2 또는 F4로 가지고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이제 4년 이상 제조업 등입니다.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영주 자격이 F5 14, F5 14 비자입니다. 자, 기본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방문 취업인 H2 자격으로 제조업, 이 제조업은 뭐 지방에 있는 제조업 또는 수도권 있는 제조업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농축, 그다음에 어업 또는 간병인 또는 가사 보조인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이에요. 있는이라는 얘기는 지금 취업을 해서 이미 다른 회사로 옮겨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고 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ing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자, 1번 요건과 2번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중요한 건 동일업체여야 됩니다. 동일업체. 자, 제조업이건 농축산업이건 어업이건 간병인이건 가사보조인이건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이게를 이제 저희는 근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회사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돼요. 이제 H2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F4 제동포 비자로 변경하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동일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4년이 넘을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회사가 임금체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 이내에 동종 업종이면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그 다음에 농축산업은 농축산업으로, 이렇게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임금 체불하는 데 많아요. 지금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회복을 하고 2023년 작년에 회복하려고 했던 그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근데 많이 뵀는데 그분들이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업이라든가 폐업, 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또 임금 체불까지 되어 있는 업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체불이나 휴폐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업종만 똑같으면 3개월 이내에 옮겼다면 계속 취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연락받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병인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떤 A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파견을 나가서 B라는 선생님을 간호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회사가 소속되어 있지 않고 요즘에 플랫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간병인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간병을 받으실 환자분을 연결시켜주는 앱들이 있어요. 근데 간병인 분과 환자분이 실제로 그냥 기본 계약 관계를 맺고 이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실제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금액 증명원으로 이거를 소득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분들도 지난 70% 소득을 분명히 넘게 벌었는데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고 감명을 하는 바람에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한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 갔는데도 세무서에서는 이건 소득 금액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안 돼요라고 했더니 종합소득도 신고가 안 된다고. 그러면 소득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이 경우에 이제 제 영상을 들으시는 선생님 중에서 특히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F4 비자로 이제 체류하고 계시면서 간병인과 이제 환자로 체류 이제 계약 관계를 맺었는데 실제로 이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국세청 세무서에 소득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소득을 증명했는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 있으면 조금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아마 이 문의를 했던 선생님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고용 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보험 이제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을 한 기간이 내가 일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한 기간이 1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근무. 다시 이제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겠죠. 또는 업무를 복귀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산재에 관련된 서류를 이제 지참을 하게 되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제 4년 이상을 근무하고 완전 출국을 했어요. 출국한 다음에 1년 이내에 다시 방문 취업인 H2 자격으로 재입국해서 동일한 업체나 또는 동일 업종의 업종이면 제조업이면 제조업, 그다음 농축업이면 농축업, 동일한 업종으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4년 이상을 근무하고 난 다음에 완전 출국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업체라든가 동일한 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중간에 지금 1년 동안 이제 해외 나가 있는 경우로 이제 끊어져 있잖아요. 일을 못 하는 건데 그러면은 4년 이상 근무할 때 이때 회사에서 근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 신청 못하고 나갔다가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같은 업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일한 업종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4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걸로 인정을 해준다. 중간에 완전 출국을 하고 끊어졌더라도 1년 이내에 H2 비자로 들어와서 똑같은 업체 또는 동일 업체, 동일 업종에서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걸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는 소득이나 또는 기능 자격을 하면 됩니다. 이게 또는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또는이. 예, 그래서 소득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70%예요. 지금 보시면 선생님께서 자, 2023년도 1월 1일에 일을 하시고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일을 하게 되시면 근로 근무를 하게 되시면 자 2024년도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하시잖아요. 예, 연말 정산을 하고 이 소득이 실제로 나오는 기간이 2024년 5월 1일부터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준이 되는 소득은 반드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소득이 되는 GNI는 자 2022년도 GNI가 4,250만 원 밀리언입니다. 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70% 하게 되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GNI는 2023년도 작년에 GNI가 2024년도 6월 달에 나와서 실제로 7월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근로계약 2023년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5월 달에 이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면 반드시 7월 이전에 올해 7월 이전에 영주자격 GNI 70%로 2022년도 GNI 70%인 3천만 원으로 7월 이전에 신청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7월이 넘어가게 되면 2023년 GNI가 되는데 2023년도 GNI가 일반적으로 GNI가 한 200만 원도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3,200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한 기간이 4년이 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소득 금액이 됐을 때 4년이 충족을 한다면 7월 이전에 올해 7월 이전에 F5 14, F5 14 비자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이제 소득으로 지난 70%가 이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원칙이라는 거는 원래는 소득으로 일하고 있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와 예외로 기술이라든가 기능, 그러니까 소득은 조금 적어요. 지난 70%는 되지 않지만 기술이나 기능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나 기능 자격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F5 14을 신청을 할 때 F5 14 비자를 신청할 때 기술이라든가 기능 분야 쪽에서 등급도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제동포 비자인 F5 비자 변경을 할 때는 기능사 이상이었는데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할 때는 기본이 산업기사 이상이에요. 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 되냐면 일반적으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1년 이상 되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기능사 이제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 더 까다로워요. 뭐 기사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사출 금형 설계라든가 프레스 금형 설계라든가 금속 가공이라든가 제조업에서요. 있지만 솔직히 기사까지는 필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기사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산업 기사 정도가 필요할 때 기본이 기능사에서 실무 경력 1년 이상으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기능사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사는 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 기사의 그런 요건들을 한번 학원 쪽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조업의 관련들을 보면 기계하고 관련된 직무, 재료, 전기전자, 건설, 섬유의복, 환경에너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출 금액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 이상, 기계 정비, 기계 가공 조립,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일반 기계, 자동차 정비, 전자부품 장착, 정밀 측정,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산업기사가 있으면 된답니다. 또 이제 용접, 또 산업기사, 금속 재료, 그다음에 주조 같은 경우도 산업기사, 표면 처리, 여기 이제 주조하고 솔직히 표면 처리하고 또 이제 금형도 나오겠지만 다 이제 뿌리 기업에 포함되는데요. 전기 산업기사, 그다음에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그다음에 건설 재료 시험의 산업기사, 콘크리트, 토목, 섬유도 산업기사, 폐기물 처리도 산업기사 이상, 에너지 관리도 산업기사 이상입니다. 자, 건설업은 뭐 콘크리트 산업기사, 그다음에 뭐 실내 건축, 뭐 조경, 그다음에 용접 같은 경우에도 건설업 같은 경우 산업기사에 있습니다. 일단 농업은 유기농업의 산업기사, 축산의 산업기사, 업은 유기농업 산업기사, 어로 산업기사, 그다음에 식품 가공 쪽은 수산 제조 산업기사, 그다음에 건설 쪽에 이제 잠수 쪽의 산업기사. 그래서 이제 원칙은 소득이다. GNI 70% 소득을 맞춰야 되는데 다만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제 이 기술사 또는 기능, 특히 이제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항상 출입국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이제 GNI 70%로 맞추는 게 70%로 맞추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인데 일을 하고 있는데 GNI 70% 맞추지 않는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앞에 어, 산업기사죠. 기능사가 아니고. 네. 여기서는 이제 산업기사 이상의 산업기사 이제 산업기사 있잖아요. 예, 산업기사 기사 이삭의 자격을 가지고 이제 뭐 월급이 이제 GNI 70%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출입국에서는 원칙이라고 소득금액 증명원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4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받을 거고 이제 최저임금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NI 70%가 3천만 원 4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이제 근무 수당이라든가 연차 수당이라든가 또는 이제 장기 근속 그런 수당들을 포함해서 3천만 원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근무하게 되면 이제 일하면서 소득이 반드시 발생을 하고요. 그 소득에 부가해서 산업기사로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또는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연봉이 지원에 70%는 안 되지만 내가 기사 자격, 산업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산업
지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기사로 가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4년 이상 계속 근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전일제 상용 근로를 해야 되잖아요. 전일제 상용 근로라는 얘기는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그러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산업기사가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또 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준비 서류가 통합신청서, 그다음에 여권하고 여권 4번 당연히 들어가고요. 외국인 등록증. 이건 이제 고소증이 되겠죠. 동포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표준 규격 사진은 한 장이다. 이게 이제 어, 여권용 사진이에요. 여권용 사진이고 여권용 사진은 3.5cm 곱하기 4.5cm고 흰색 배경이어야 돼요. 반드시 흰색 배경. 예, 검은색 배경이나 뭐 저기 회색 배경이면 안 됩니다. 수수료는 영주권 자격 변경이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영주 자격, 영주증이 등록증 3만 원입니다. 신원보증서는 이제 뭐 회사 동료라든가 그다음에 영주 자격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가능하고 다만 신원보증의 기간은 외국인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 또는 동포분이시면 거수증에 나와 있는 기간 이내에서만 신원보증이 가능합니다. 신원보증서는 하나 하시면 되고 신원보증을 해준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포 입증 서류는 해외에서 발급하는 공적 확인이 필요한 서류고 우리 두국도 이제 아포스티오로 다 바뀌었죠. 이전에 영사 확인이었는데 절차가 조금 더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아포스티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포스티로 하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호구부 그다음에 사망 증명서라든가 호구 말소 증명서 그다음 호구부 또는 호구부 및 사망 증명서나 호구부 말소 증명서에서 1세대와 신청자의 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친속 관계 공증 서류를 공적 확인을 해서 공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된다. 호구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원본은 지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근데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친속 관계 공증을 생략이 가능하지만 실무상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그다음에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일을 했다. 과거 취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들도 필요하고요. 이제 자격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산업기사의 자격에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사본.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본으로 제출하시되 원본을 같이 지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의 원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기준을 해서 6개월 이내에 이제 중국어로 발급을 받아서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오를 받으시고요. 아포스티오를 받으시고 국내에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받았자 확인서를 통해서 한글로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류지는 뭐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하시면 되고 이제 가족 중에 아니면 지인분 중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주소 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거주를 제공하신 분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결핵진단서는 이제 보건소에서 법무부 지정병원의 하이코리아에 보면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결핵진단서는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해외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F4 비자로 변경하시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해외에 뭐 6개월 이상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했던 범죄 경력 증명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H2 방문 취업 또는 F4 재동포 비자에서 영주 자격인 F51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그 요건과 준비 서류를 좀 알아봤습니다. 동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9,8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또 격려해 주시는 동포분들도 상당히 계셔가지고 제가 좀 힘이 납니다. 어, 강의를 하면서 뭐 약간 뭐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확인해서 다시 댓글로 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포분들을 위한 유튜브 강의를 만들어 드리는 거는 우리 동포 선생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부분들 가지고 제가 확인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올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들으실 때 또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선생님들께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제가 이제 뭐 10분 내외 정도로 일반적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그 동포 선생님들께 하는 강의는 시간의 제약 없이 각각 테마에 따라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항상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시는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행정사분들에게 지금 이제 출입국 이민 강의를 합격의 법학원에서 12월 30일과 31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토요일 1월 6일과 7일 해서 총 24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강의를 듣기 힘드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로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로 들으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저희 그 합격의 법학원의 강의는 그 동포 출입국 강의가 별도로 전현주 행사님께 강의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순수 외국인들 출입국 이민 행정, 출입국 그 이민 행정으로 해서 이제 동포를 제외한 나머지에 엄청나게 비자군이 많아요. 예, 거기를 좀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합격의 법학원의 동영상 사이트에서 동포 출입국 우리 전현주 행사님 강의 아주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순수한 외국인들 관련해서는 장마진 행사의 출입국 이민행정 실무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이번에 교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 했던 이제 재작년에 했던 2022년도에 했던 강의 내용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또 폰트라든가 그다음에 글자체 아주 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뭐 실수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제 소리를 보시는 그 교재를 보시는 행사님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돼 있다. 좀 임팩트하게 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입국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을 밟고 싶다. 또 중급 정도 수준까지 저기 이제 출입국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행사님들은 합격의 법학원에 이미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 있거든요. 예, 총 12시간 강의를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12강이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H2, F4 그 동포분들의 방문 취업이나 재동포 비자에서 F514 영주 자격 신청하는 그 변경하는 그 요건하고 준비 서류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격려 감사하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상크래시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정관이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